그전에는 그 우드스타 페스티벌은 전체에 있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였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3일 동안 놀았다 했던 거지만, 지금 보시는 퀸의 음악,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밴드가 어떤 형식의 음악을 하고 있는지 더 집중적으로 연출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다르게 하고 인위적인 조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밴드 중심의 뮤직비디오에 이제 큰 틀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기도 하고 실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급기야는 81년에 미국에서 전문 음악 케이블 TV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MTV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스테이션 아이디라고 그래서 MTV에서 나오면서 많이 이제 유행이 됐는데,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거를 음악 방송이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로고를 이제 만든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MTV라는 로고의 M자를 계속 변주해 가면서 여러 작가들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참여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24시간 음악방송이 이제 큰 특징이에요. 잠 안 자고 계속 음악만 트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어떻게 틀겠어요? 뮤직비디오를 틀겠죠. 그래서 가수의 음악을 계속 보게 하는, 가수의 음악을 계속 보게 하는 채널 방송입니다. 지금 MTV의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션 아이디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뉴웨이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자 사운드 중심의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의 저항 정신을 갖고 있는 락 음악에서 70년대까지 이어지는 락 음악의 전성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전자 시대로 돌아오면서 팝 음악이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락 기반의 음반 시장이 분류가 되면서 그래서 전자 음악, 전자 드럼이라든가 오디오 신디사이저를 막 연주하는 팀들 나오고,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를 좀 더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에 클립들이 나와야 되니까 기존에는 가끔씩 찍었던 것을 굉장히 많이 모든 가수들이 다 필수로 찍어야만 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디오에서 비주얼형 가수로 등장하는 이제 가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뮤직비디오 비디오 킬 더 레이디오 스타 버거스의 노래죠.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는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링크를 다른 걸 갖고 왔네요. 이건 이제 공연장에서 하는 거를 좀 뮤직비디오 찍었고, 원래 뮤직비디오는 제가 저번 주에 링크를 보내드렸던 그 링크에도 있습니다만, 되게 세트에서 찍었던, 연출을 해서 찍었던 장면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대형 팝스타라고 하는 뮤지션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락 음악과 함께
팝 음악의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시기가 이제 옵니다. 또 한 가지는 MTV에서 일하고 있는 VJ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또 다른 스타들가 나오죠. 그 음악을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VJ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국은 1994년부터 개국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VJ들도 나왔고, 그때 당시 뮤직비디오 시장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는 94년, 5년도, 95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이게 나오게 됐고, 한국에도 이런 MTV 방송이 위성 채널을 통해서 이제 수신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팝스타로서는 마돈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는 듀란 듀란 같은 인물들인데 누가 봐도 좀 60년대 가수들보다는 비주얼이 틀리죠. 그래서 왼쪽에 마돈나는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악적으로 자기 컨셉과 가치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존경할 만한 가수라고 보시면 되고, 듀란 듀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그 소녀 팬들을 이끌 만한, 지금 우리가 BTS나 대형 그 아이돌 밴드 보고 막 이러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80년대 그 청소년들에게 비주얼적인 음악을 선사했던 뉴웨이브 시대의 대표적인 밴드입니다. 이 친구들이 영국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의 그 가수 중에 프린스라고 하는 가수, 이제 몇 년 전에 작곡했죠.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고요. 둘 다 나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왼쪽은 작곡, 작사, 편곡, 뭐 연주까지 해서 본인의 어떤 원맨 밴드로서의 마스터적인 기능을 자랑하는 어떤 뮤지션인가인 반면에, 마이클 잭슨은 이 당시에 이제 춤으로서 이제 흑인의 음악을 알렸던 굉장히 그 댄서 중심의 음악 가수였고, 퀸시 존스라고 하는 프로듀서를 만나서 스릴러라는 앨범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 시장에 어떻게 보면 훼손과 같이 나타나서 뮤직비디오 시장을 굉장히 확대시킨 팝 황제죠. 팝의 황제. 데이빗 보이는 이제 영국 출신의 이제 뮤지션인데, 이 사람도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자체를 실험적으로 비디오 아트적으로 많이 찍었던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은 그동안의 뮤직비디오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스릴러 앨범의 모든 곡이 다 히트를 쳤죠. 히트를 쳐서 지금 밑에 보시는 스릴러의 뮤직비디오는 거의 뭐 영화 맞먹는 억 단위의 뮤직비디오를 써서 스토리와 음악과 춤을 그대로 잘 이어서 만드는 수작이 탄생이 된 거죠. 과거에는 저희가 말했듯이 음악 중심 뮤직비디오다, 뭐 석사적 이야기 중심의 플롯 중심의 뮤직비디오, 뭐 두 개가 양분화되었다면,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게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이야기 되지만 음악도 뮤지션의 음악적 재능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컷과 컷이 아니라 이 내용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드는 장면입니다. 제가 20가지를 손꼽아 봤어요. 물론 80년대를 대표하는 뮤직비디오 엄청 많지만,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80년대를 장르의 sắc 송을 잘 살린 대표작 20개를 뽑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보면 좀비가 막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 당시에 TV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좀비 드라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비 테마에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뮤직비디오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패션, 그다음에 어떤 사조, TV나 영화에서 해치되었던 소재, 기법, 그런 것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하나의 프로모션 기능이니까, 뮤직비디오는. 그래서 음반을 알리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테이크업미도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썼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유행했던 문화와 연관이 졌다. 지금 음악 들으셨지만 드럼은 굉장히 전자 드럼이었죠. 그리고 키보드도 전자 키보드고, 그래서 약간 뉴웨이브의 어떤 대표적인 젊은 세들이 좋아했던 그 유형의 음악이었습니다. 복잡하지만 20개를 제가 뽑았는데, 이 20개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한 몇 개 보셔도 좋고요. 시간 나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개 다 봐도 좋습니다. 굉장히 대표적들이고 수작들이고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디지털화된 건 아니죠. 이때는 다 아날로그였고 돈이 있으면 필름을 찍었고 대부분 다 베타캠 ENG로 찍었는데, 특히나 피터 가브리엘의 슬레이지 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이 도입된 되게 잘 만든 작품이고요. 아까 말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서사와 춤과 음악이 진짜 잘 편집이 된 작품이고요. 테이크홈은 방금 전에 봤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랜드 오브 컨퓨전, 이거 이제 필 콜린스가 드러머로 있는 밴드죠. 여기의 작품도 이 음악도 좋지만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잘 만들어졌고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그래픽, CG 그래픽만 가지고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인데 지금의 CG랑은 전혀 다른 아주 로우 폴리곤 중심의 비디오 게임용 CG였습니다. 되게 보시면 독특함을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자넷 잭슨은 지금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죠. 이 사람이 리듬 네이션인데 8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90년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90년대 뮤직비디오를 분석해 볼 건데 90년대 뮤직비디오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뮤직비디오에서 90년대 가장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MTV가 과연 뮤직비디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정리해보면, 뮤직비디오를 주로 방송하는 MTV는 어떻게 보면 라디오, TV, 음반 이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통합했어요.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통합을 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음반의 그 유통시장을 바꿨죠.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유통이 될 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는 시장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제 백인 중심의 음반 시장을 어떻게 보면 흑인이 들어와서 균형을 맞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나온 다음부터는 흑인 뮤지션에 대한 문화가 개방되면서 랩이라든가 힙합, 리듬앤블루스 같은 장르가 지금도 사실은 원본으로 올라가면 흑인들의 음악이잖아요. 이게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 가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뭐 BTS 같은 대형 어떤 아이돌 밴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점프하긴 했지만. 그래서 락과 함께 팝의 주요 장르로서 흑인 뮤지션에 대한 그 장르가 많이 추가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상으로 따지면 컬러감입니다. 컬러감. 컬러 TV 이후에 MTV가 내세웠던 게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였거든요. 파스텔류의.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화면 전환.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화면이 느리다 보시겠지만 60년대 그 연주하는 밴드 위주의 편집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음악도 빠르고 비트도 빠르죠. 왜냐하면 비트가 빨라지니까 장면 전환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타주 기법, 영화에서 잘 쓰지 않는, 영화에서는 아주 특수하게 쓰는 몽타주 기법을 뮤직비디오에서는 계속 쓰고 있었다. 뮤직비디오 왜 몽타주가 많이 쓰는지는 나중에 편집의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연속적 스토리라인, 영화와 다르기 때문에 연속적이 필요 없어요. 스토리가 비연속적으로 비약적으로 간다. 자,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TV 드라마에 길들여진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한 시각적인 신선한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한국은 음반 시장이 90년대에 완전히 그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뮤직비디오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엔터테이너들을 배출시키죠. 가수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춤도 추지만 여러 가지 멘트도 하고 연기도 하는, 지금 뭐 음악가들이 지금 아이돌이 막 연기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볼거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60년대의 뮤직비디오는 앞서 말한 뭐 BBC를 통해서 비틀즈도 나오고 보헤미안 랩소디도 70년대에 나왔지만 그거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선을 그은 사건은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다. 1969년에 나왔고요. 전쟁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반문화 정서가 있었고 그래서 자유와 평화주의를 외친 히피즘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락 음악의 정신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기본적인 정신을 갖추고 있었다 보시면 되고 저항과 실험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장르를 나타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영화에서 쓰이지 않은 기법도 쓰고 새로운 뭐 광고에서 쓰는 기법들을 막 쓰기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이는 특성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세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젊은 층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쟁 후에 나타난 베비붐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60년대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서 나오게 됐다는 점이 색다릅니다. 그래서 1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80년대 본격적으로 24시간 음악방송이라고 하는 MTV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전자 사운드 중심의 뉴 웨이브 컬처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비주얼 그래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이 당시에 80년대는 CG 그래픽이 영화에 막 들어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주얼이 자체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에 이식이 되고 또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그 시도가 광고로 이어지고 그런 어떤 풍부한 시절의 80년대다. 그래서 결국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점입니다. 보는 음악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자연스럽게 뮤직비디오와 함께 가수의 걸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LP판과 비디오 테이프 따로 분리되어서 생산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비디오용 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마돈나라든가 프린스, 데이빗 보이 같은 대형 비디오 가수가 등장하면서 시각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는 가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봤던 20개의 뮤직비디오를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보시고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혹은 좋아하고 있는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제가 제시한 80년대 뮤직비디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래저래 다르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차이 80년대에는 어때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면 되겠어요. 저번 주에 과제는 게시판에 올라온 게 이제 제가 봤는데 많지가 않아서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이번 주 과제는 좀 다 적으셔서 이클래스의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아니고 자료실, 죄송합니다. 이클래스 자료실에다가 학번하고 이름하고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과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